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 왜 나이 들면 이러냐? 다 이렇지 뭐. 특히 배 나온 거 보면서 나이살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뱃살, 절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복부에 쌓여 있는 그 지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마치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불씨들처럼요. 더 충격적인 건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내장 지방이 가득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른바 마른 비만이죠. 체중계 숫자만 믿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하루 3,000원도 안 드는 재료 하나로 복부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고요. 그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세요. 62세 이정숙 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참 아팠어요. 이정숙 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큰 병 한 번 없이 자식들 키우시고 손주들도 돌보시면서 활기차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3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 때 입었던 그 예쁜 베이지색 원피스 있잖아요. 자, 한번 당시에 입어봤니? 친구들한테 어때? 어머, 와, 너무 정숙이 너 진짜 예쁘다. 예쁘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맵시가 아주 기분 좋게 좋네. 입으셨던 그 옷이요. 올해 봄 동창회 약속이 잡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셨대요. 그런데 지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까 옆구리 살이 꽉 끼고 배 부분은 천이 당겨서 단추가 터질 것 같고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어요. 체중계를 올라가 보니 3년 전보다 겨우 3kg만 늘었을 뿐이었어요. 겨우 3kg인데 왜 이렇게 옷이 안 맞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진짜 문제가 드러났어요. 내장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체중은 조금만 늘었지만 근육은 빠지고 내장지방이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시면 당뇨, 고지혈증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정숙님은 그날 집에 돌아오시는 길이 너무 막막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오셨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정숙님과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잘 맞던 옷이 이제는 꽉 끼고 거울 보기가 두렵고 건강검진 결과지 받기가 무섭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정숙 님도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시고 나서 허리둘레가 4cm나 줄었거든요. 그 원피스도 다시 입으실 수 있게 되셨고요.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차피 식욕도 없고 한 끼 정도 걸으면 살 빠지겠지 하시면서 아침을 걸으세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장 지방을 더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은 지금 식량난인가 봐. 비상 모드 들어간다. 하면서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칼로리를 덜 쓰는 거예요. 에어컨 전력 절약 모드처럼요. 그러다가 점심때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번에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저장해두자는 생각으로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싹 바꿔서 복부에 쌓아버려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른 그룹이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보다 복부, 내장 지방이 평균 23%나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나이 들면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면서 기름진 음식을 철저히 피하시는 거예요. 삼겹살은 물론이고 심지어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까지 다 멀리 하시는 분들이요.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지방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필수적이에요. 우리 몸에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A, D, E, K 같은 건데요. 이런 영양소들은 기름이 있어야만 흡수가 돼요.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이 비타민들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돈 주고 산 영양제를 변기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특히 비타민 D는 내장 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34%나 낮았대요. 무조건 기름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튀김,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피하되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점심 드시고 나서 배부르니까 좀 쉬어야겠다며 소파에 바로 눕거나 의자에 등 기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시면 소화도 시킬 겸 좀 누워 있어야지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내장지방 축적의 지름길이에요. 식후 30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우리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환돼요. 특히 내장 쪽에 우선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식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근육으로 흘러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연구를 보면 식후 15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가 평균 28%나 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또 아침을 거르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돼요. 자, 이 세 가지 실수만 고쳐도 여러분의 내장 지방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까지 더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비법을 공개할게요.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예요. 에이, 양배추?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양배추는 흔하죠. 마트 가면 한 통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예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연구 결과를 보면 설포라판이 지방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지방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으면서 동시에 이미 쌓인 지방은 태워버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배추 100g에는 약 2.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정말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마치 청소용 솔처럼 작동해요. 장벽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긁어내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의 소화 속도도 늦춰져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위벽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실제로 양배추즙이 위장병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타민 U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시잖아요.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많은 분들이 생채소가 영양소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채소는 맞아요. 하지만 양배추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은 살짝 익혔을 때 훨씬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생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열을 받으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 양배추를 60도에서 70도 정도로 3, 4분간 가열했을 때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 3배 반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또 하나 생양배추는 섬유질이 질기고 딱딱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배추 먹고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양배추 디톡스 주스예요. 이걸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거예요. 기본 재료는 한 회분 기준으로 양배추 100g, 이건 손바닥 크기 정도고 살짝 익힌 것이요. 그 다음에 사과 반 개, 약 100g 정도 되고요. 올리브유 한 큰술, 물 200ml, 그리고 레몬즙 한 작은 술인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먼저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겉잎은 벗겨내고 속잎을 사용하시면 돼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대충 찢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끓이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양배추를 넣고 3, 4분 정도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다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양배추가 살짝 투명해지고 숨이 죽을 정도면 딱 좋아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 한 김 식혀주세요.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사과를 깨끗이 씻고 씨 부분만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믹서기에 데친 양배추, 사과,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올리브유 한 큰술을 꼭 넣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해서 좋은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는 높여줘요. 레몬즙은 선택사항이에요. 양배추 특유의 풀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레몬즙 한 작은 술 정도 넣으시면 훨씬 상큼하고 먹기 좋아져요. 믹서기를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식감이 남아있는 게 씹는 재미도 있고 포만감도 더 좋거든요. 다 만들었으면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면서 영양소도 파괴되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해서 보기 안 좋아져요.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포만감도 느끼고 소화도 잘 돼요. 모든 분들의 건강 상태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재료를 조금씩 바꾸실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 대신 토마토 한 개, 중간 크기를 사용하세요. 토마토는 당 지수가 낮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넣으시면 돼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사과 대신 배 반 개를 사용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배는 사과보다 자극이 적고 수분이 많아서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특히 배에는 아르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배를 넣으면 주스가 더 부드럽고 달달해져서 먹기도 훨씬 편해요. 배 특유의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아침에 마시면 속도 개운하고요.
게다가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탁월해요.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이 정말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물 대신 무가당 요거트 150ml에 물 50ml로 만들어 보세요. 유산균이 더해져서 장 건강에 더욱 좋고 부드러운 식감이 마시기도 편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들어 먹기 번거로우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한 번에 많이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양배추 한 통을 다 데친 다음 100g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아침에 하나씩 꺼내서 상온에 10분 정도 두면 살짝 해동되거든요. 그 상태로 바로 믹서기에 넣으시면 돼요. 얼음처럼 차가워서 오히려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하루 한 잔 꾸준히 2주 이상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양배추 대신 다른 채소를 써도 되냐고 브로콜리는 어떤가고 물으시는데요. 브로콜리도 양배추가 채소라서 설포라판이 풍부해요. 그래서 양배추 대신 써도 괜찮긴 한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맛이 강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려요. 특히 주스로 만들면 풀냄새가 더 강해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주스 마셔도 괜찮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과 반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10g 정도예요. 밥 한 공기의 당질 70g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고 게다가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안전하게 가시려면 사과 대신 토마토를 쓰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는 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스를 마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혈압약 먹는데 양배추 주스 마셔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고혈압 환자분들은 오히려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양배추에 비타민 K가 많은데 이게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데 계속 마셔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처음 양배추 주스를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이건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대부분 3, 4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증상이 사라져요. 그때까지는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다면 배로 대체해 보세요. 배는 양배추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위장이 예민한 분들한테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거 먹으면 진짜 뭐가 좋아지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세요.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바로 배변 활동이에요.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서너 일 만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횟수가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장이 깨끗해지면 얼굴 피부도 맑아져요.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줄어들고 안색이 화사해지죠. 특히 변비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심했던 분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양배추의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면서 부종이 빠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저녁에 신발끈이 덜 조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녁에 라면 드시는 분들은 부종이 심하잖아요. 양배추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부종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2주 정도 지나면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보통 2cm에서 4cm 정도 감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정숙 님처럼 입지 못했던 옷이 다시 맞게 되고 바지 단추가 편하게 잠기게 되죠. 거울 보실 때 배가 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붓기가 빠진 게 아니라 실제로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예요. 복부 CT를 찍어보면 내장 지방 면적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해요. 혈당 수치도 안정화되고요.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은 2주간 꾸준히 드시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중성지방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이 깨끗해지고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면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아요.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줄어들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를 때도 덜 힘들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혈당이 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혈당이 급등락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양배추 주스를 아침에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점심때 과식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또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어요. 혈당이 안정화되니까 간식이 덜 당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고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요. 이 모든 변화들이 2주 안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어떤 변화는 빨리 오고 어떤 변화는 천천히 와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몸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내장 지방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루 3,000원의 양배추 주스.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양배추는 살짝 익혀서 사용하시고요. 사과나 배와 함께 갈아서 올리브유를 꼭 넣으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고 식후엔 15분 이상 가볍게 걸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정숙 님처럼 입지 못했던 옷을 다시 입게 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고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2주의 약속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마트 가서 양배추 한 통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해보세요. 딱 2주. 2주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 연구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은 건강한 일반인을 위한 식이요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 전에 꼭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처방받은 약과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서 이 주스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